텃밭에 개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특히 내가 직접 키우는 채소인데 농약을 쓰자니 건강이 걱정되고 환경에도 부담이 되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천연 재료를 이용한 퇴치법을 많이 시도해보지만 재발도 작고 효과도 미미해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수많은 천연 퇴치법들을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복잡하게 여러 영상 찾거나 실패할 필요 없이 쉽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개미 퇴치법을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배워가시고 건강한 텃밭 가꾸기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는 왜 자꾸 텃밭에 생기는 걸까요? 사실 그 원인은 진딧물에 있습니다. 알고 보면 개미와 진딧물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생관계인데요. 진딧물은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그 과정에서 달콤한 감로라는 물질을 배출합니다. 이 감로를 개미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진딧물을 아주 소중한 자원처럼 지켜줍니다. 진딧물을 노리는 천적인 무당벌레나 유충이 나타나면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 진딧물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시켜 주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진딧물의 알을 보호해 주기도 하죠. 결국 우리가 키우는 식물에 진딧물이 생기면 그 진딧물을 지키기 위해 개미가 따라오는 겁니다. 즉 진딧물이 개미를 불러들이는 셈이죠. 그럼 개미랑 진딧물 중 누구를 먼저 없애야 할까요? 정답은 누구랄 것도 없이 둘 다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진딧물을 먼저 없애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고요? 개미는 진딧물이 만들어내는 감로 때문에 모여드는 거거든요. 감로가 없어지면 개미는 먹을 게 없으니 자연스럽게 다른 먹이가 있는 곳을 떠납니다. 진딧물이 사라지면 그 식물에서 개미의 움직임도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텃밭을 제대로 지키고 싶다면 개미보다 진딧물부터 먼저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진딧물은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물론 시중에 진딧물 전용殺虫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키운 채소에 농약을 뿌리는 건 좀 꺼려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온 천연 살충법들을 직접 시도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대표적인 방법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눗물입니다. 이건 가장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먼저 시도하는 방법인데요. 재료는 주방세제 5ml와 물 1L를 섞어 분무기에 담아 뿌려주시면 비눗물이 진딧물의 호흡구를 막아서 질식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세제 농도가 너무 높으면 식물 잎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꼭 정확한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와 식용유입니다. 이건 약간 보조적인 방제 방법이긴 하지만 곰팡이까지 방지해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재료는 베이킹소다 1숟가락, 식용 1숟가락, 주방세제 몇 방울, 그리고 물 1L를 섞어 분무기에 담아 뿌려주시면 됩니다. 효과는 진딧물 퇴치와 함께 곰팡이성 병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세 번째는 고삼차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고삼은 예로부터 한약재로 쓰이는 식물로殺虫力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효과는 진딧물은 물론 총체벌레 같은 난치성 해충에도 효과적입니다. 재료는 고산 300g과 물 20L를 끓여 마요네즈를 조금 넣고 섞은 후 분무기에 담아 뿌려주시면 됩니다. 고산 살충제의 장점으로는 유기농 재배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해충이 내성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살충제를 만들었으니 진딧물에게 분사만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딧물은 다른 해충들과 다르게 잎의 뒷면, 그늘지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효과 좋은 살충제를 뿌려도 잎 앞면만 대충 뿌려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꼭 잎 뒷면까지 정확하게 분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하려면 당연히 분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반 분무기나 압축 분무기로 텃밭 여기저기 잎 뒷면까지 뿌리다 보면 손가락 아작나겠는데? 이거 계속하면 손목 나가겠는데? 라는 생각 분명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해봤는데 정말 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힘들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진딧물을 제거했다고 해서 텃밭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개미는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진딧물이 사라지면 일시적으로 개미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다른 먹이원을 찾아 이동하거나 심지어 텃밭 주변에 새로운 진딧물을 찾아 데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확실히 개미까지 제거해야 비로소 건강한 텃밭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미를 없앤다고 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개미만 없애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핵심은 여왕개미입니다. 개미의 번식과 생존은 여왕개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왕개미가 살아있는 한
개미는 계속해서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하나, 여왕개미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제부터 여왕개미까지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왕개미를 퇴치하기 위해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해본 방법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실험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식초와 물을 1대1로 섞은 스프레이입니다. 인터넷에서 이걸 개미가 다니는 길목에 뿌리면 식초의 산 성분이 개미의 페로몬을 지워서 퇴치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단한데 싶어서 바로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 안 개미가 아니라 텃밭 식물에 달라붙은 개미를 없애야 하는데, 그 개미들이 그냥 바닥에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진딧물과 함께 식물의 잎에 붙어 있다는 거죠. 결국 개미가 붙어 있는 식물 잎에 식초물을 직접 분사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식초물이 식물에 닿으면 식물 세포벽을 손상시켜서 탈색, 갈변, 말림, 마름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시킵니다. 실제로 일부 잎에 실험해봤더니 며칠 지나니까 잎이 누렇게 변하고 힘없이 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식물엔 뿌리지 못하고 차라리 개미집을 직접 노려보자 하고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개미집이 생각보다 교묘하게 식물 뿌리 바로 밑에 숨어 있더라고요. 식초물을 그곳에 뿌리는 건 뿌리 손상 위험이 있어서 시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식초물은 텃밭에서는 쓸 수가 없다. 굳이 쓰려면 식물이 없는 마당이나 바닥처럼 개미만 있는 곳에서만 사용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시도해 보려고 했던 건 레몬즙 스프레이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몬즙과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개미가 다니는 곳에 뿌리면 된다는 거였죠. 이것도 식초처럼 강한 산성 성분을 이용해 개미의 페로몬을 지우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레몬즙도 식물에 닿으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결국 이 방법도 텃밭에서 사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겠다 싶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소개된 방법인데요. 바로 붕산과 설탕, 빵가루 조합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붕산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고 물을 약간 넣은 다음 빵가루를 넣어서 마치 물고기 떡밥처럼 뭉쳐서 개미가 다니는 곳에 놓아두는 거죠. 영상들마다 반응이 다양했는데요. 댓글을 보면 붕산 효과 없다. 그냥 토양 살충제 해라. 붕산과 설탕의 비율을 조절해봐라. 개미의 크기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다르니 더 지켜봐라. 삶은 달걀 노른자를 섞어봐라. 등등. 솔직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 플랜 B도 함께 해보자는 생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만들어 봤어요. A 방법은 붕산과 설탕, 빵가루고 B 방법은 붕산과 설탕과 옥수수 가루입니다. 왜 옥수수 가루냐고요? 최근에 도다이 우메시 이스페치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옥수수 가루로 개미를 퇴치하는 영상을 봤는데, 개미는 옥수수 가루를 소화하지 못하며 이것을 개미굴로 가져가면 모든 개미, 즉 여왕개미까지 박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만들어 개미가 있는 두 군데에 각각 놓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딧물이 붙어있는 상추와 감자밭에는 A 방법을, 도라지밭에는 B 방법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상추와 감자밭이 있는 곳의 개미는 거의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라지밭에 있는 개미는 그대로였죠. 왜 한쪽은 이렇게 효과가 빠른데 다른 쪽은 변화가 없을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개미의 크기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다르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곳의 개미를 비교해 봤더니 정말로 상추 쪽의 개미들이 도라지밭 개미보다 확실히 더 작았습니다. 즉 개미의 크기가 작을수록 붕산 미끼의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였죠.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A 방법은 확실히 개미 퇴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B 방법은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더 실험을 진행한 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영상을 자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도 하나 꼭 알려드릴게요. 붕산은 자연 유래 성분이긴 하지만 소량만 섭취해도 반려동물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에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다니는 경우라면 붕산 대신 베이킹소다와 설탕을 1대1로 혼합물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여왕개미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붕산보다 효과는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죠. 진딧물만 제거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개미까지 완전히 박멸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텃밭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실험과 방법들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텃밭에 개미 때문에 고민인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